그러면 이제 올해 결산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핫한 코인 이 세 가지를 뽑아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플, 수이, 도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보면은 저도 리플이랑 도지는 사실 뺄 수 없을 것 같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제외하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치? 아 맞아요. 비트는 제외하고. 비트는 제외하고. 근데 이제 수위가 보면은 그냥 다른 애들 다 빌빌거릴 때 혼자 미친 듯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랐다. 그 3월부터 한 6개월 정도 하락이었을 때 기억나죠? 네네. 그때 미친 듯이 올랐던. 그래서 요 세 개를 어쨌든 꼽았고. 그리고 연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게 3위가 아니긴 해요. 3위가 에이브더라고요. 에이브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아. 하지만 도지를 안 넣을 수는 없다 올해. 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에이브가 아무리 수익률이 더 좋아도 도지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10위까지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9위인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게 한 13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될걸요?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한 150개 정도라고 치면은 그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저 8개의 코인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올해는 막 이게 알트 불장 아니면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알트코인도 많이 튀어 올랐는데 네. 근데 어쨌든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것도 괜찮게 올라가고 해서 비트코인이 9위인 건 전 의미가 있다. 네. 그러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만 가져가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비트코인만 그냥 딱 해놨어도 탑 10 안에 드는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네요. 네, 그쵸. 진짜. 그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와, 그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상위 10위 안엔 들었다라는 거네요. 그 이제 한 달이나 일주일로 하면 비트코인 10위 안에 절대 못 들어요. 비트코인이 연간 수익률이 158%거든요, 여러분. 아, 이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네, 해서 일주일이랑 한 달로 치면은 어쨌든 급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1년으로 놓고 치면은 조정이 있고 상승이 있는 걸 감안하면 무조건 저 정도 안에 들어요. 네. 아무튼 해서 오늘 수위랑 리플이랑 도지를 골랐다. 네, 근데 첫 번째 이슈를 다뤄드릴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리플 먼저 나와야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리플을 들고 왔어요. 올해만 해도 353% 올랐고요.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꼽았어요. 게리 겐슬러,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이 역대 가장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있을 때 잘할걸. 아 이거 약간 그거 아닌 거죠? 실제로 저런 머리가 있는 거죠? 약간 대가리 깨진 걸 표현한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 저분이 실제로 저 머리잖아요. 아,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기 이마 쪽에 이렇게 앞에 있는 요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교 머리.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우리 이제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다고 밝혔고 이제 앞으로 SEC 위원장은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폴 애킨스를 여러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폴 애킨스가 만약에 SEC에 왔을 때 제가 궁금한 게 이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SEC에 계속해서 ETF, 알트코인 ETF가 막 신청 건수가 엄청 올라갈 때 그러면 이 폴 애킨스라든지 이 거래위원회에서 뭔가 ETF 승인을 엄청 쉽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웬만한 알트코인이 훨씬 더 ETF 승인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무조건적으로 호재일까요? 아니면 기관 자금이 막 나뉘게 되면서 또 그렇게 호재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 ETF 승인된 것과 이더리움 ETF 승인된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도 차이가 좀 있었죠. 네. 생각보다 이더리움 ETF가 완전 폭발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고유의 펀더멘탈이 없다면 솔직히 기관이 살까 싶어요. 솔직한 생각으로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네. 자, 도지가 현물 ETF가 됐어요. 이번에 또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도지를 현물 ETF를 살까요? 테슬라 살까요? 사람들이. 아, 기관들도요? 네. 네.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ETF가 되는 건 무조건 펀더멘탈이 좀 있어야 솔라나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완전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ETF를 할 만한 건가?
그래서 뭔가 이 기관 자금이 어쨌든 공급은 제한이 있을 텐데 이게 막 ETF로 막 나뉘다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승인을 막 해주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그 비트코인 팔고 다른 알트 살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그렇죠. 기관이라 생각하면 개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느낌처럼 근데 밈 50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긴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같이 결합한 ETF 나오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합 ETF처럼 밈 몇 퍼센트 이렇게 뭐 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시총 순대로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뭐 QQQ나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ETF가 나오면 그런 걸 살려는 사람은 있긴 하겠죠. 그것도 괜찮겠다. 네, 그냥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나스닥 100 안에 유입된 게 어쨌든 QQQ를 사면 무조건 그 자동으로 사지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일단 ETF에 상장돼 있으면 그냥 그런 차원에서 좋긴 하겠네. 일단 ETF에 상장돼 있으면 결합 상품을 만들기 쉬우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냥 두 번째 리플의 호재는 바로 여러분 그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어떤? 그 제가 오늘도 사실 잠깐 얘기했는데 그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ETF가 돼 있어서 약간 흐름이 이상해요. 흐름이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샀다가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거는 거래소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고 ETF로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지면 그게 알트코인으로 안 가요. 왜요? 다른 주식을 사겠죠. 맞네. 거래소에서 아니니까. ETF가 아니니까. 그래서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지금 잘 안 가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비트가 빡 오르면 무조건 알트 오르고 약간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예전과는 좀 달라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걸 정하는 게 기관 ETF에 유입이 되냐 유출이 되냐 이게 너무 강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도 이게 알트로 들어오질 않는구나. 그래서 약간 흐름이 느낌이 이상한 게 약간 따로 가요. 예전에는 이런 순서대로 갔다면 지금은 비트가 좀 빠져도 알트코인이 막 폭발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건 이제 도미너스가 확실하게 좀 빠져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제 알트코인은 그대로인데 비트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예전 같았으면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ETF가 많이 생기면 다른 알트코인 ETF가 많이 생기면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불장? 그러니까 이제 예전 패턴처럼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지면 알트코인으로 돌아가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지면 알트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미국 주식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ETF가 오고 나서 첫 불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흐름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패턴이라든지. 이제 이거 받고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12월 초에 뭐 승인이 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엔 어쨌든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퍼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리플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로 반응이 왔었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하자마자. 제가 봤을 때 리플 그 당시에 이제 탄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막 그냥 리을만 나와도 막 와 이렇게 올랐던 그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사실 다른 뭐 수위라든지 다른 코인들도 뭐 계속해서 뭐 이슈 호재 같은 게 많은데 불 붙였을 때 기름 붓는 정도 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봤을 때. 기름 정도? 아니, 저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게. 기름보다? 네. 왜냐면 이게, 리플 스웰 할 때, 어쨌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요 RLUSD 관련된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리플 스웰 할 때, 올해 스웰 할 때, 어디랑 협업해서 진짜 실제로 하는 것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실제로 출시를 했고. 그래서, 진짜 하네? 갈링하우스 저 뻥쟁이 진짜 하나 보네? 그것 때문에 잠깐 팍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 이게 약간 어쨌든 결정적이다. 이게 리플이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아쉬웠던 점이 소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소각 유의미하지 않거든요. 무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디랑 협업하면 리플의 기술이 쓰이지 리플이 쓰이지 않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요건 RLUSD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좋고 공급 측면에서 좋은. 네. 근데 물론 많이 쓰여야겠죠.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다른 일단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에서 테더랑 서클이 너무 이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며 얼마나 이게 또 괜찮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쓰는데 왜냐면 퍼즈님께서도 쓸 생각 없다면서요. 그렇죠. 굳이 안 쓰죠. 굳이 안 씁니다. 네, 굳이 안 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했다. 네. 그래서 리플이 어쨌든 시총 3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도원결의. 서로 다른 날 물렸지만 한 날 한시에 재기하리라.
그래서 장비는 2,250원에 물려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플이 올해 들어서 시총 3위에 올라온 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리플 유명한 짤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가격에 물렸다는 소린 거죠? 네. 2,250원, 2,470원, 2,366원. 지금 솔직히 리플 지금 수익 나신 분들 다 저 아니겠어요? 다른 날 물렸지만 다 같이 지금 합심해서 거의 가족, 이 패밀리 단체로 리플 10,000원 가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 리플 차트 잠깐 보면 리플 차트가 이래요. 이게 하나가 이제 주봉입니다. 그래서 요 4주가 아니고 이제 여기 뭐 거의 뭐 여기부터 시작하면 5주이긴 한데 어쨌든 요 한 달간의 폭발력이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장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약간 뭐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뭐냐면 자 여기서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도 엄청 올랐던 맞아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건 어때요? 더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건? 더 어렵죠. 자, 근데 단타를 하는 거면 결국에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 타이밍을 잡기 쉽냐라는 거죠. 네.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요 오르는 1년 내내 해서 요 오르는 게 요 2024년이에요, 여기가 1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리플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 여기만 갖고 있으면 돼요. 맞잖아요. 왜 그게 쉽냐는 거죠.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를 놓치면 얘를 놓치면 그러면 뭐야? 요걸 놓치면 한 해 농사 끝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날아간다는 한 해 농사가. 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일어나야 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놓치면서 요만큼의 수익을 먹을 것이냐. 그쵸? 네. 요런 수익을 놓치면서, 이런 수익 놓치면서, 요런 수익을 내가 먹을 것이냐. 이건 단타라는 사람들. 네. 그러면 난 이런 단타, 요런 수익 안 먹고, 그냥 좀 조정받을 때 조정 맞으면서, 요때를 다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장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장투랑 단타랑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단타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은 장투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리플이 예외였던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코인으로 치면요. 비트로만 봐도 그렇죠, 뭐. 아, 그렇죠. 네, 비트도 보면은 요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024년 여기니까. 그러면 요렇게 2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맞잖아요. 요때 갖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2달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 2달만 갖고 있기가 쉽냐고. 어렵죠. 어렵잖아요. 절대 못하죠. 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단타해서 먹고 이 단타해서 먹고 단타해서 먹고 했는데 요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살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비트코인 막 7만 달러 넘었는데 안 그러면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들어가요? 10만 달러 넘었을 때. 뭐 10만 달러 넘었을 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조정 나오죠. 이거 코인계 CCTV 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단타 해가면서 이런 거를 물론 여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내가 단타 해가지고 이거 놓쳐. 단타 해가지고 놓치는 것과 그냥 장투 해가지고 이거 조정 때려 맞아.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온전히 다 가져가. 이게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고 일어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죠. 근데 네, 이제 네. 하락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어쨌든 비트코인도 정리해 드릴 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승장의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초입부. 네. 네. 초입부가 지금 지나갈랑 말랑해요. 지나갈랑말랑.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장까지를 10단계라고 쳐요. 이제 끝판왕 보스가 이제 10단계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이 몇 단계 정도 될까요? 그 하락장까지 포함해요? 1위 하락장이에요? 아니요. 하락장은 0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0이 최저점? 네네. 여기가 이제 0. 시작. 네, 0. 0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남았냐? 네. 10이 만약에 리플 막 2만원 막 고점이라고 했을 때. 한 6. 뭐야.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밖에 한 2, 3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잖아요. 네. 그럼 25만 달러 가면은 몇 배예요? 2.5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요 저점에서 지금 따지면 그렇게 되네요. 물론 알트코인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알트코인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현물 ETF 승인도 안 됐었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실버게이트니 뭐니 이때 막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뭐 비트코인 회생 불가니 뭐니 맞아요. 어려운데 그래서 난이도로 생각하면 지금 쉽죠. 네. 근데 약간 이제 수익 기대치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근데 아직 돈 벌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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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와.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볼까요? 네, 다음 코인은 여러분 바로 도지예요. 도지의 아버지죠. 사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도지코인이 막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이 18년도에, 이 21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막 X에다가 뭐 도지코인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살펴보면은 도지코인에도 이슈가 많았는데 바로 DOGE, 정부 효율성 부서죠. 그리고 밈코인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밈코인 전체적으로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DOGE. 저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짤이? 그러니까. 페페는 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밈코인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 요새 이런 말이 많아요. 트럼프의 오른팔이 일론 머스크냐?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 트럼프냐? 이거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막 별명이 붙여지면서 도지코인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 그래서 시가총액, 밈코인 시가총액은 한 번도 안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와봤거든요. 이 도지코인이 1등이고요. 시바이누, 페페, 봉크 이렇게 2, 3, 4위예요. 근데 재밌는 게 퍼즈님 도구 위에 다음에 퍼지 펭귄 들어보셨어요? 여기 처음 들어봐요. 저게 퍼즈 펭귄이 아니라 퍼짓 펭귄 이렇게 있어요. 펭귄 관련된 그 NFT 관련된 밈코인이래요. 근데 저게 그 플로키보다 더 높아요. 시가총액이. 맞아요. 흑백님 잘하신다. 펭구. 저 티커명이 펭구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여러분 밈코인은 저희가 이제 다뤘잖아요, 알죠? 네. 다시 보지 마세요. 밈 투 밈. 여러분 그 영상 찾아보지 마시고 퍼돌프 한번 보셔야 돼요. 다뤘었다 정도. 퍼돌프 네. 너무 괜찮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생샷이었다. 나 진짜 하기 싫어하셨는데 퍼돌프. 제일 짜증나는 댓글이 그거였어. 뭐였어요? 퍼즈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는 너무 좋은 댓글이었는데 야 퍼즈 아주 그냥 돈만 주면 다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이 계셔가지고 돈을 받고 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잘 어울리셨으니까 네. 전 만족했습니다. 퍼돌프 코인 상장 가주라.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이런 기사 보셨어요 혹시?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대통령을 양도할 수 있냐. 뭐 개소리지. 막 미국 국민들이 이랬대요. 이러다가 머스크가 뭐 내 다음번에 나오는 거 아니냐 임기에 이런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트럼프가 나와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걸 또 막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너무 세진 거죠. 갈라치기 하는 거네. 맞죠, 여러분? 갈라치기. 그런 걸 뭐라 하죠? 갈라치기 아니라 이간질? 네, 이간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보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세계 재벌에서 재재벌이 됐다면서요? 아니, 근데 보면은 진짜 도파민이 엄청났을 것 같아. 진짜. 그냥 이제 원래 기업이 원래 양쪽에 다 둘 다 로비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한쪽에 올인해서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민주당 쪽에 했는데 혼자 공화당 쪽에 몰빵했는데 됐어. 그리고 100중 100을 넣었고 만약에 민주당이 됐으면 일론 머스크는 감옥행이었어요. 아시죠? 아 그래요? 원래 그랬대요. 왜냐하면 선거 그것 때문에 선거할 때 돈 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감옥행이었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저렇게 한 거였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만 249% 저점에서 고점까지 엄청난 수익률이죠. 주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 저 차트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자, 이게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제가 말해줘요? 네. 해줘요, 말아요? 해주세요. 자, 테슬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올랐고
지금 이제 A, B, C 끝나고 나서 새로운 파동이 진행 중인데 고점을 뚫었잖아요. 오. 그러면 127.2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자, 떨어졌을 때 지금 조정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네. 여기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요 전고점을 안 뚫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161 그쯤에서요? 여기 어디요? 이제 보면은 요거는 작은 사이클이고 더 큰 사이클. 네. 뭐 이게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을 보면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여기 아래로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361.8까지 가면 이제 한 1,500달러까지.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네요.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다가 아니고 제가 단타할 때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아, 진짜요? 맞아. 네. 퍼즐 약간 전고점 뚫고 갔을 때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좀 지지해줄 때. 맞아. 왜냐면 손절 라인 잡기가 너무 쉽거든요. 손절 라인은 요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이면 하면 돼요. 3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근데 저 퍼센테이지 손절 라인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금액 자체를?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40% 가고 할만해. 네. 대신에 올라가면 3배 올라가는 거예요. 3배에서 4배. 네, 그럼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수익. 마이너스 40%가 손절. 그러면 손익비가 엄청 좋잖아요. 1대4, 1대 한 뭐 7,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 옛날에 엔비디아 보는 것 같다.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약간 이런. 그래서 저는 같은. 진짜 지금 사기 좋다고 생각해요. 미증실 만약에 할 사람이라면 갈 놈 갈, 될 놈 될 테슬라.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아쉬운 게 코인에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어느 정도 자산 분배를 나중에는 할 텐데 그때 좀 애들이 싸면 좋을 텐데 네. 그럴 것 같지 않아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미국 근데 사실 불장 사이클이랑 미국 주식 사이클도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면 이 올해가 내년이 불장이잖아요. 미증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테슬라 차트는 이렇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인은 아까 여러분들이 바로 맞춰주셨던 왜요? 그러면 이제 도지 차트도 한번 볼까요? 맞다. 도지코인 차트를 안 봤구나. 네. 봐주세요. 저 도지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여러분, 퍼즈님 옆에 있다고 말을 안 들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거 알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 아들은 수학을 잘할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을 또 다 잘 듣진 않아가지고 네. 혼자 해보다가 어쨌든 도지 지금 어때요? 네. 해서 보면은 도지가 이제 여기를 1, 2로 보느냐에 약간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페이크였고 얘를 1, 2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보면 1, 2 한 다음에 3, 4 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요 아래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근데 멈춰! 어쨌든 잘 지지받고 있다고 전 보고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A, B, C 이후에 반등하거나 이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저는 무조건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가고 네. 근데 이제 전고점까지 가면 이게 한 361.8 정도 자리잖아요. 그때 좀 매도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어쨌든 전고점을 테스트를 할 것 같고 테스트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근데 뚫었을 때 꼬리 아니면 종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주봉 뭘로요? 디테일하게 잡아주세요. 저 전고점에서 종가 날봉으로 꼬리만 가도 아니면 뭐 주봉? 제일 좋은 거는 476.4% 위까지 그냥 팍 올라가는 거예요. 1달러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확장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0.9달러까지는 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위로 1달러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새 파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361까지 왔어요. 그때는 좀 361 넘었다. 날봉으로. 그러면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롭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달러를 찍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매수 자리인 거죠. 아까 전에 테슬라 봤듯이 1, 2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폭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도지가 많이 물리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1월 20일에 취임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취임하면은 뭐 모르겠어? 선반영 이미 될 대로 됐지. 하는데 뒤로 약간 눈치 게임 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눈치 게임 성공? 네. 에버랜드 토요일 성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도지는 좀 걱정인 게 그러니까 요 전고점까지는 거의 높은 확률로 가요. 요번 불장에. 근데 요 불장 뚫고 올라가는 거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러게. 네, 그래서 만약에 3월이 알트 불장이면 10월이 알트 불장이면 그래도 여유로운데 3월이 알트 불장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3월이 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조정받고 그래야지만 제 차 쪽 올라가는 약간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는 그럼 3월까지도 361 자리가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놓아줘요? 저는 그래도 뭐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좀 피곤하게 하나요, 제 오늘?
네. 네. 근데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도지 차트는 이 정도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인이 바로 수이. 예, 이제 저점부터 해가지고 633%. 이 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옛날에 이제 요새 메타죠. 이 메타 개발자들이 만든 레이어 1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고, 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이, 세이, 미나 해서 뭐 제가 항상 전 여친 메타다. 뭐 수세미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묶이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수이, 세이, 미나가.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같은 시기에 나온 거는. 2023년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차트도 그 당시에 좀 비슷하고, 그리고 다 레이어 1 코인이고. 그래서 수세미라고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이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 시가총액은 15위. 꽤 괜찮은. 그리고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바로 이거였죠. 그레이스케일. 수이 펀드가 출시되고 나서 그날만 30%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그레이스케일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DEX. 아세요? 덱스. 예. 덱스 거래량이 엄청 폭발하고, 또 TVAL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락업된 물량. 그만큼 예치를 많이 하고 있다. 이 금액인데, 수이 TVL이 올해만 해도 3,800%가 넘게 올랐대요. 그야말로 수위를 오랫동안 예치하는 금액이 많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라고 되겠죠. 근데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많이 들고 있는 것도 맞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 8월에 신탁 상품으로 수익 펀드를 내면서 엄청. 그래서 8월에 다 죽을 때 얘만 올라갔구나. 맞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얘만 올랐었어요. 뭐 그리고 5월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또 뭐 니어 프로토콜이랑 스택스 또 펀드 신청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수이 ETF도 신청을 했대요. SEC에. 근데 아직은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탁 상품에서 이거 현물 ETF로 넘어가는 게 약간 등용문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걸 먼저 하고 ETF로 가나요, 원래?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약간 느낌이. 하긴. 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이슈 때문에 좀 오른 거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수이 기반 밈코인이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수댕.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근데 왜 밈코인은 다 동물로 낼까요? 가장 장난 같아서? 나도 우리 집 강아지로 내고 싶다. 아니 저희 오빠가 강아지 시바이누 키우는데 뭉이라고. 뭉이 이렇게. 쟤는 진짜 귀엽네. 하마가. 수댕 너무 귀엽죠? 총 들고 있어요. 그러네? 네. 뭐야 저거. 그래서 수이 생태계로 나왔던 밈코인이에요. 그리고 수댕도 엄청 올랐어요. 차트 보면 나중에.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항상 대결 구도를 이루는 게 바로 앱토스랑 수이가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생 레이어 1 코인이고 둘 다. 그래서 그 둘 다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대결 구도에 많이 올라와요. 둘 다 뭐 트랜잭션도 빠르고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다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짚어보면은 이 앱토스랑 수이 같은 경우에는 TPS 같은 경우는 앱토스가 훨씬 빨라요. 근데 투자 규모가 수이 곱하기 10배더라고요, 앱토스가. 그러니까 앱토스가 10배더라고요. 앱토스는 약간 앱토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앱토스 예전에 좀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앱토스가 논란이 좀 많았어요. 왜요? 물량 관련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약간 이런 스캠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믹스 논란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물론 위믹스랑 완벽하게 뭐 같냐 다르냐라고 하면 좀 그건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투자받는 게 훨씬 많은 건 알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투자받는 게 많다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만 네네. 꼭 좋을 수는 없긴 해요. 약간 사업이랑 비슷한 건가요? 맞죠. 초기 물량이라든지 들어가는 물량을 적게 하고 최대 이익을 뽑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분이 또 희석되고 그다음에 돈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다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진짜 알짜배기 회사는 상장하지 않은 회사라는 얘기도 있듯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앱토스랑 수이를 비교했을 때 수이가 훨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둘 다 어쨌든 자세하게 공부는 하지 않았어가지고 네네. 근데 뭐 이더리움 비켜 하지만 비켜지는 건 언제나 나였고 약간 이런 느낌의 코인 아닌가 결국에는. 네.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말 꾸준하게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어디 지원한다, 계약한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려면 그 위에서 올라가는 DApp이 얼마나 많나 이게 진짜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DApp 수가 확연하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수위를 가장 좋아하는, 이 전 세계에서 수위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네. 넌센스예요. 전 세계에서 수위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넌센스. 맞추는 사람은 진짜 인정. 맞추는 사람은 정말 한 인정. 7, 8초의 딜레이가 있어서 아마 철수 뭔데? 암나수위. 오! 와. 바로 맞추시네? 아주 무서운 분이시네. 제주 캠핑님. 그래서 호날두가 수위를 제일 좋아한다. 네. 저기 맞추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수위 약간 이것만 들으면 계속 저게 생각나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확실히 축구를 좋아하면 남자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수위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봐주세요. 왜냐면 진짜 저 전 여친 메타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하나 주봉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때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11월 요때도 많이 올랐네요. 요때는 다 오르니까 오른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요때 그러니까 수위가 유명해졌던 게 제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러냐면 요때가 이제 7월부터니까 이때 다른 애들 다 죽을 때 이때 혼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맞아. 그러나 미친 듯이 오르고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포모. 약간 기억에 더 남는데 유독 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고 싶다는 생각은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1, 2 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이제 3, 4 정도가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이 3,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361.8짜리가 한 7달러. 네. 7달러 정도면 이제 10,000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한 9달러 정도. 그래서 저도 수위 아무튼 네. 수위 왜요? 가지고 계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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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간 놈이 더 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코인판에서도. 이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갈롱갈, 델롱델. 근데 수위도 마찬가지로 빨리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알트코인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퍼즈님, 저 알트코인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이번에 막 오르고 막 몇 배씩 갈 때 제 알트코인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놓아줘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에 대한 걸 가지고 펀더멘탈을 공부하고 이때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내 아픈 새끼손가락 마냥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놓아줘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말해줘요? T처럼 말해줘요? F처럼 말해줘요? 아니, 그냥 진짜 전문가님의 의견. 자, 첫 번째. 네. 구독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요. 구독하는 기간이요? 네. 퍼즈님을 구독한 기간? 네. 얼마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얼마 정도? 네.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에? 당연하죠. 얼마 정도? 최근에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면은 불장 한 반년이라고 쳤을 때요. 반년이라고 한다면? 반년이 2배 늘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해야죠. 놓아줘라. 놓아주는, 그러니까 다 팔진 말고, 그러니까 몰빵에서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코인에 이제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거를 추천. 약간 요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만약에 구독한 기간이 오래됐다. 네. 구독한 기간이 오래됐는데 특정 코인에 몰빵되어 있다? 그러면 전 물어볼 것 같아요. 어차피 제 말 안 들으실 거면서 왜 물어보시나? 답변 잘했다. 최근이라고 하길 잘했네.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꾸준히 얘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듣고 특정 코인에 몰빵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해줘도. 네. 왜 안 들을 거면 왜 물어보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친절하게 좀 설명드리죠. 네. 그렇대요. 수위 얘기 잠깐 좀 하면은 수위가 이제 어쨌든 얘도 도지랑 마찬가지로 빨랑 올라가야 돼요. 빨랑 올라가서 사이클을 한 번 더 겪으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빨리 못 올라가면 그냥 불장 때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 땡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뭐 10월 달에 이제 알트 불장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3월에 불장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빨랑 올라갔다가 조정 받아놔야지 1, 2, 3, 4, 5로 한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시기가. 네. 그래서 시기상 좀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10월에 알트 불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10월에 알트 불장이라고 하면 3월인데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물론 3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그때 우리가 아까 저 보여드렸던 그 영상, 네네네. 우리 그 순위권 안에 했던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에 자세히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좀 순위도 시간이 좀 중요하다. 네. 네. 빨리 치고 올라갈 거면 빨리 치고 가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번에 안 오른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면 좀 분배해라. 네,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리플 차트도 같이 조금 little? 리플 우리가 차트를 안 봤나 아까? 리플? 아 네. 그렇게만 보고 지금 조정 나온 것까지 조정 나왔을 때 안 봤잖아요. 아 올해 코인 할 때 리플만 안 봤구나. 리플 도지도 보고 수위도 도지 봤는데 수위 보고. 리플 안 봤나? 리플? 왜 안 봤지 근데? 모르겠어요. 요렇게만 보여주고 네, 요렇게만 이렇게 보고. 올랐다 정도만 보여주고 안 맞아요, 했구나.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만 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봉으로도 음봉이 계속 뜨고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삼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긴 받는데 그러면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1, 2, 뭐 3, 4, 5든 아니면은 1, 2 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3, 4, 5 이렇게 올라가든. 그래서 여기가 안 뚫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그게 잘 지지하고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리플은. 진짜 강해요, 지금. 네. 그래서 너 리플 조정받는데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할 만한 타이밍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때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사기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리플이 도지랑 수위보다 차트가 더 좋아요, 지금. 그래요? 잘 지지받고 있어서? 왜냐면 도지랑 수위는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새롭게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닌 거야. 네. 근데 리플은 지금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네. 그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은 많은데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적립식으로? 네, 물론. 근데 정리식으로 샀으면은 이 조정 때 많이 샀겠죠. 맞아. 좋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네. 저것만 해도 몇 주인데. 테슬라랑 비슷한 지금 차트예요. 네, 고점 돌파해가지고. 해서 고점 돌파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1.8 근처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여기 127.2랑 161.8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있고 손절한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부근에 손절이거든요. 1.2에서 1.5.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많이 떨어지면 사실 이제 2,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고 왜냐면 여기가 2,500원이고 손절하려면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 생각하고 각오하고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2,500원만 지키면 된다. 지금도 사도 괜찮다라고 제가 그 라이브에서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기억나요? 네, 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500원만 안 뚫리면 된다. 첫 번째. 그리고 2,000원까지 최대 2,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수 있다. 있고 2,000원 떨어지면 손절하면 된다. 라고 제가 네. 얘기하면서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사면 된다. 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포함령 하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이상한 채팅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리플이 문제냐라고 하면 리플 문제가 아니다. 전혀 아니고 리플은 제가 말했지만 여전히 탄탄하다. 만원은 무조건 간다. 오케이.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해주셔야 해요. 어제 했던 얘기 또 해주셔야 하고 그제 했던 얘기 또 해주셔야 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저는 리플 안 좋으면 안 좋다. 차트가 안 좋으면 안 좋다. 제가 만약에 여기 아래 떨어졌으면 이거 어쨌든 2,000원은 버텨줘야 될 텐데 아니면은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솔직히 잘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점도의 고점에서 여기가 지금 너무나 칼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잖아요. 네.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고3 때도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는 걸 알지만 이 월화수목금토일 엄마가 공부해라 해야지 하거든요.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리플은 이렇습니다. 차트상 보면 이래요. 네.